네, 안녕하십니까. 닭진드기 종합방제법에 대해서 설명할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장 유종철 수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닭진드기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방제법과 그 다음에 닭진드기 감염이 있고 나서 입식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농장의 감염률을 낮출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닭진드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최우선 조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미경 모니터링 정의 및 방법, 그 다음에 3.5 스코어에 대한 정의 및 운영, 표준 닭진드기 종합방제법, 또 사전 입식 점검법, 오만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입식 승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진드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닭진드기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오늘 새로운 그 방제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당 1,500원 정도, 총 한 3,0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있고, 또한 현재 94% 정도, 전 세계 1위인데 이런 진드기 감염률을 보이면서도 생산성에 대해서 일부 우리 필드에서는 진드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둔한 그런 마음까지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진드기에 관련된 걸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이거에 관련돼서 가장 적당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감염률 1위입니다. 참 저희들이 창피한 일이죠. 그 다음에 잘못된 처치 방법도 1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수의사조차도 사실은 법을 어기고 있었던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더 찐득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사실 농장에서 진드기의 감염을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보시면 아프거나 우리가 사육행동도 부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혹소나 혹한 등 방치해서 고통을 주거나 병든 부분에 대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지금까지는 진드기 질병의 진드기의 감염을 받아도 우리가 방제팀을 부른다든가 선조치 후 부분을 없고 그저 우리가 감염을 받았구나, 진드기가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희들 생각 속에 진드기는 일주일만 되면 한 사이클을 돌면서 자기보다 4배 내지 8배로 생존하면서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94%입니다. 네덜란드 87.5%, 폴란드 80%, 영국 87.5%, 프랑스 67%, 유럽연합이 약 83%, 일본이 65%입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단순하게 찐드기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50% 정도 이하까지 찐드기를 감염을 낮춰야 되고,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찐드기에 관련된 접근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래 그림에 보이는 충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진드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 충난에 대한 부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유기물이 제거가 되기를 바랬고, 유기물을 가지고 우리는 닭진드기에 관련된 부분은 묻혀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독이나 청소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깨끗 클린이라는 부분을 했지 찐드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찐드기 발생 농가는 계속적으로 찐드기 발생에 대해서 외부에서 묻어오는 거로 생각하고, 찐드기는 나는 괜찮지만 밖에서 우리가 전염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발전해서 이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건 앞으로 조금 있다가 보여줄 현미경 모니터링법이 공식화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찐드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찐드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번식을 하느냐? 보시면 우리 우측 그림을 보시면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같이 보이지만 저 안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충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충란 하나가 12주면 2억 4천만 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이 그림들을 우리가 보시면 요 단순하게 한 면만 보이는 그림만 갖고도 아마 수십억 마리의 찐득이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뭐냐면 이 찐득이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흡혈, 아까 여기 충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에그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를 빨기 전, 피를 빨고 후 이런 부분까지 사실 찐득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혈을 하는 거 부분이 어떤 문제냐? 흡혈을 해야만 저기 보이는 등에 보이는 우리 그 알을 낳을 수가 있고요. 이 알이 결국은 뭐냐면 다시 흡혈을 하고 성충으로 진행되는 사이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혈에 대한 부분이 뭐냐? 바로 전파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드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흡혈을 통해서 각 진드기들이 살모넬라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바이러스들을 전파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찐득이 피해를 보면서 찐득이만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찐득이만 쫓아가서 농약 살충제를 쓰고도 찐득이를 우리가 구제를 못하고 결국은 뭐냐? 우리가 앞에 우리 주제와 같은 농장을 오염시키고 나중에는 이 농약에 대한 제거마저도 어렵고 굉장히 농장에 그런 피해를 막대하게 주는 그런 우리 현상까지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뭐냐면 결국은 찐득이는 찐득이 자체를 따라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 찐득이가 태어나는 그 부분을 막는 거. 결국 뭐냐? 닭이 없으면 찐득이가 사실은 번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닭이 뭐냐? 흡혈을 하는 당사자거든요. 흡혈을 해야만 알을 낳기 때문에 결국은 흡혈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충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충란을 제거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 충란에 대한 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 찐득이가 아니라 다가가서 흡혈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포인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흡혈만 생각했을 때 과연 찐득이가 얼마만큼 닭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아까 닭을 먼저 생각하자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겁니다. 닭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는 저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찐득이를 죽이면 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많은 찐득이 군락들을 없애는 거에 초점을 맞췄지 닭이 과연 어떠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결국은 뭐냐? 닭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느냐? 빈혈, 그 다음에 증체, 둔화, 산란율도 15%까지 줄고 그 다음에 계란 중량도 줄고 카니발 이상 행동도 생기고 질병의 감성이 증가하고 어떻게 하면 폐사도 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균, 바이러스가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한 오죽하면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으로 닭진드기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발견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닭의 몸에서 진드기를 떨궈내고 그 다음에 자체 방제나 방제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이후는 재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느냐? 저희는 태아를 우리 엄마들이 태아를 가졌을 때 우리가 산모가 그 태교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닭은 매일매일 우리가 계란을 낳고 밤에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찐득이가 문제가 되는 농장은 밤에 굉장히 예민하고 푸드덕하고 심지어는 괴성이 나고 닭이 잠을 잘 수 없는 환경까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날 아침에 낳은 계란이
과연 신선할까? 과연 이게 정말로 프레시한 계란일까? 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고민스럽고요. 과연 양질의 숙면을 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산란계가 건강한 알을 낳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저희들이 보면 수면장애의 90% 아니 100%가 결국은 외부 기생충이 일으키는 걸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그 말이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관련돼 본다면 닭 진드기가 25cm 닭 키의 그 크기를 봤을 때 0.2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기준으로 1m 70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비비탄 총알만한 크기입니다. 이것이 닭 한 마리에 2.5에서 5만 마리 정도가 닭이 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몸에 비비탄만한 해충이 여러분 몸에 달라붙는다면 과연 잠이나 과연 생활 자체를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마 될 겁니다. 오죽하면 닭, 우리가 헌혈을 해서 죽지 않는데 우리가 닭은 매일매일 거의 3% 정도의 혈액을 뺏긴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닭이 여기에서 우리가 닭을 건강하다, 특히 매번 겨울철 또는 여름철에 문제되는 질병들을 과연 찐득이가 과연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찐득이로 인해서 아마 감염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또 사실 AI 발생하는 농장 중에 또 찐득이가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드기 날개에 보시면 굉장히 진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떨궈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닭의 몸에서 우리가 보통 야외, 가을철, 보통 우리가 이제 고사리 뭐 어떤 부분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 사람도 우리가 나갈 때는 찐득이 기피제를 몸에다 뿌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찐득이 한 마리나 이 부분이 우리가 물었을 때 뭐 살인 찐득이 이야기도 있고 우리 사람도 외부의 내 몸 안에 어떤 외부 기생충이 단 한 마리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게 이걸 몸에서 떨구는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닭은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닭의 부분은 닭의 어떤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진드기에 대한 부분들을 처치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관련된 증거가 우리가 아까 밑에 보이시면 왼 좌측부터 실질적으로 진드기에 관련된 이 현미경 모니터링법이 발견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드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은 야외 활동을 할 때 기피제를 우리 체에나 또는 이 옷에 뿌리고 가는데 닭은 또 기가 막힌 그런 그 장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낭인데 우리가 마지막 사료 먹일 때 우리가 소낭에 보통 12시간 정도, 길게는 12시간 정도 머무르고 또는 이 소낭의 어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몸에 그 흡혈 기피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밤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스 사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만약에 흡혈 기피제 닭진드기가 문제되는 농장 같은 경우에 한다면 한 3시간 정도면 몸에서 떨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을 특히 진드기가 많이 문제되는 그 시기에는 사료 쪽에 이 디펜스 사료 부분도 이용을 한다면 실질적인 건강한 계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한번 표현해 볼까? 지금까지 누구도 진드기가 닭에 어떤 정도의 스트레스, 후유증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도 양계 수의사로 백신을 하면 후유증이 있다, 아프다라고 했지만 과연 얼마만큼 아플까에 대한 부분은 어릴 때 우리가 장티푸스 주사라든가 이런 백신을 하면서 조금은 느껴봤지만 코로나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알게 됐고요. 코로나를 기준으로 우리가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양계에서 많이 하시는 ILT 백신, SG9R 그 생균 백신 정도하고 본다면 닭진드기는 10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하고 나서 우리는 타이레놀이 굉장히 고통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이번 코로나 백신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닭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고통이나 아픔, 정말 스트레스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가 잊어버렸고요. 사실 이런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스트레스 제제 뭐 이런 부분으로만 했지, 닭이 정말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체감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보다, 어떤 것보다 닭 진드기가 우리 산란계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세다라는 부분들은 이번에 좀 알게 됐고, 여러분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닭 진드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드기에 관련된 걸 컨트롤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진드기 감염률을 낮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가 수단,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수단이 바로 현미경 모니터링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조치나 클린, 청소, 소독 하고 나서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못 했는데, 이 현미경 모니터링법이 새로운 점검 수단으로 우리가 해봤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은 뭐냐? 우리가 그냥 흔하게 모니터링은 뭐냐라고 말씀했을 때, 사실은 다른 질병 모니터링, 뭐 기타 어떤 모니터링 이런 말들은 하지만, 실질적인 찐득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했을 때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진드기 모니터링은 진드기의 증식 상태를 파악하고, 근데 사실 현미경 모니터링법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진드기의 증식 상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락이 좀 늘었구나? 진드기가 좀 심각해졌네? 닭이 이상하게 너무 예민하네? 털이 많이 빠지네? 등등 그런 부분에서 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이것을 우리가 정식적으로 상태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현미경 모니터링법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나왔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된 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모니터링법이 없었느냐? 있었죠, 당연히. 근데 뭐냐면 이거는 학술적으로 이미 과거의 방법으로 했을 때 검출되는 부분은 이미 늦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려는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은 준비된 입식을 해서 감염률을 낮추자입니다. 이미 감염된 걸 치료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개념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 거는 일단 입식이 처음에 들어가서 판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다음에 가서 설치된 곳에 진드기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가지고 이미 감염받고 난 후에 사후 처치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는 이런 그 앞에 가운데 보이시는 그런 트랩을 이용한 부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어리숙한 그런 진드기 관련된 처치였습니다. 그러면 현미경 모니터링, 새로운 방법, 현미경 모니터링법은 뭐냐? 우리는 축란을 발견하고, 또 하나 뭐냐면 축주가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제대로 진드기에 대해서 방제를 했어 라고 했을 때 정말 리얼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3년 닭진드기 공동방제, 농림부에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에서 정식화됐고요.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지금 협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전문가 이수자를 만들고 있고, 교육이수 자격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곧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알브스쿼, 그러면 이 방법, 현미경 모니터링법이 나온 결과가 뭐냐?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린부터 레드까지
한눈에 내 찐득이의 상태를 볼 수 있고요. 한 칸에는 0부터 9까지 10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표준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갈 때는 레드 스팟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폐사로 갈 때는 4단계에서 5단계 할 때 폐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농가, 600농가 현재 대한민국의 찐득이 감염 상태를 한눈에 바라보는데도 요 그 5 스코어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한테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시이고 현재 감염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표준화가 필요한데요. 한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표준화 작업도 해보고 향후에는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점이 뭐냐? 즉시 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미경 두고 가서 모 농장의 그 유명하신 우리 산란계 쪽의 농장 부분이 굉장히 소독도 잘 돼 있고 지난 파스에 단 찐득이가 문제돼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희 판정맨들이 심사원들이 가서 했는데 바로 충난이 발견되면서 사실 다시 한번 소독 부분이나 충난 제거 부분을 하는 부분을 더 했고요. 그 이후로 좀 더 좀 합리적인 그런 그 소독 방법이나 청소 방법들을 생각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아무데나 가서 현미경 들이대면 되느냐?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 축산을 전공하고 이 판정매인의 자격은 축산을 전공하거나 그래서 최소한 기사이사의 자격과 그다음에 산호동물 수의사인 가금 수의사들이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찐득이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받고 그다음에 해서 전체적인 개사를 스크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사의 충남이 성춘이 잔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 그다음에 취약지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지표 및 지속 모니터링 부분들이 굉장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사 환경 및 평가인이 차단 방역에 대한 확인 부분은 우리들이 이 곱슬이 포인트 선정 시에 굉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 군데 찐득이가 발생될 수 있는 곳 중에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월 정기 모니터링을 하는 곳을 3포인트라고 우리가 몇 명 짓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포인트를 이렇게 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하는 점들은 굉장히 많고 전문가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이 청소 여기 보시면 청소 굉장히 잘 됐다고 보시죠. 여기 앞에 우리가 기역 디귿자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정 기준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냐에 대한 3포인트 5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스코어는 뭐냐? 양축가, 우리 청소를 하고 우리 양축가도 진드기가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3포인트 5 스코어를 할 수 있는 판정맨들이 농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진드기가 발견되지 않고 충난도 발견되지 않는 단계를 스코어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2는 축주는 없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청소나 그런 소독 부분이 잘 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스코어 2를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방제업체를 불러서 실적으로 지난 파스에 찐득이에 관련된 부분을 발생을 하거나 공동방제 사업 자체의 서비스를 받은 농가들이 자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가 찐득이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해보자, 제대로 관리해보자 해서 전문업체를 불러서 소독, 충난 제거를 해서 충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판정맨들이 들어가서 해본 결과 일부 충난이 발견될 경우에 그걸 스코어 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스코어 1 내지 2가 향후 우리 농장에서 입식을 해도 된다는 그런 가정이지만 2 같은 경우는 재발 활동, 재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보완 부분이 따라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식을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 5는 유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미 진드기가 발견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3 같은 경우는 굴약이 초기 단계 정도에서 진드기가 이제 보이는구나. 실질적으로 진드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로 넘어가면 4는 굴약이 전체적으로 쭉 퍼지고 또 하나는 계란에서 레드 스팟이 발견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5는 실질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주고요. 일부 가슴이나 목에 털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폐사가 났을 때 실제로 부검을 해봤는데 빈혈 증상이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 이런 거에서 진드기 뇌에서 직접적인 폐사가 나는 경우를 5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제대로 나눕니까? 이건 어떤 객관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1, 2단계. 그래서 우리가 감염률을 낮추고 축난을 제거하는 용도에 대한 부분이지 3, 4, 5는 실적으로 일주일이면 3에서 4로 그 다음에 일주일이면 4에서 5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1, 2단계를 통해서 이 부분은 찐득이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현미경 몰입법을 사용한 것이지 3, 4, 5는 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어떤 그 찐득이 감염률을 낮추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감염받은 거에 대한 처치를 위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미경 몰입법의 목표는 재감염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감염을 어떻게 하면 억제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찐득이는 축난을 제거하고 흡혈을 못하게 해야만 찐득이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입식을 내 스스로 농장에서 찐득이가 문제된 농장이게 우리가 다시 입식을 한다면 입식을 허가하는 조건, 내 스스로 입식을 하는 조건이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하면 거의 아까 축난 하나가 2억 4천만 개가 되듯이 축난이 남아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100% 찐득이 재감염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5 스코어의 1, 2단계에서는 우리가 축난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축난의 일부 혹시라도 보완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뢰 효과, 우리가 실리카가 보통 우리가 지뢰 효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이 실리카라는 부분이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실리카의 주요 목적은 성충을 죽이는 찐득이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지뢰작용,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그 흡혈을 하러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지뢰처럼 심어놓고 딱 찐득이를 죽이는 예방 효과로 쓰는 것이지 실리카는 실적으로 성충을 대량으로 죽이기 위해서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드에서는 오해가 있고요. 지금 3, 4, 5단계, 지금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매년 200농가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련된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농장들에 관련돼서 진드기 감염률을 낮추려면 우리가 앞에 1, 2단계로 우리가 농장들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사실 1년 동안 이 3, 4, 5단계는 공동방제를 하면 1년 동안 진드기와의 전쟁만 치렀지 결국은 찐득이 감염률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난을 제거하는 방법, 우리가 닭진드기 감염 농장의 필수 사항이 뭐냐? 축난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현재 필드에서는 축난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축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 전문 소독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열풍, 방제법, 그 다음에 T1 등 오일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 관련돼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우리 농장에 남아있는 축난을 제대로 제거하느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는 방법이 아까 현미경 전문가를 통한 현미경 모니터링 방법이고 또한 과거에 또는 전파스에 닭진드기가 감염을 받은 농장은 더욱더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드기에 대한 발생을 관찰해야 되고 축난 소독, 축난을 제거하고 합성 비닐형 실리카를 가지고 지뢰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적 관리로 외부 유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해주고 혹시라도 겨울철, 특히 여름, 한여름이 아니라 가을, 늦가을, 겨울철에 만약에 감염을 받아 우리가 닭을 빼고 새로 입식 준비를 하는 농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진드기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풍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일부 성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닭이 없을 때 진드기, 살아있는 진드기는 농장에서 가장 온도가 낮게 떨어지는 곳을, 천천히 떨어진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만약에 생존하고 있다면 농장은 반대로 그 진드기가 낳은 알이나 성충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시기는 언제느냐? 온도가 발화 또는 움직일 수 있는 21도 이상의 온도까지 올라가려면 4월, 5월 달 초까지도 사실 시간이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잘 준비가 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드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그게 감염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겨울철에 특히 늦게 진드기가 발생한 농장이 겨울철에 늦게 우리가 출하를 하고 사실은 닭을 우리가 청소를 겨울철에 한 농장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농장에서 어떤 게 좀 경제적일까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중란 제거제를 쓰고 실리카를 하는 거나 열풍 방제를 통해 하고 실리카를 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저거 하는 거나 오일 방제를 하는 거나 실질적으로 가격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AI나 특히 koksidum, 충란 그다음에 이런 걸 한다면 첫 번째 그 전문 소독, 충란 제거제를 하고 실리카를 한 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쉽고 좀 경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수 두 다음에 이제 지뢰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지금 실리카가 사실은 합성 비정형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조토 또는 우리가 공업 화학용 실리카를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실리카는 1급 발암물질이고요. 이걸 만약에 어느 정도 지금 쓰는 같이 성충에 쓰기 위해서 가루로 날리는 그런 실리카, 지금 초창기에 했던 그런 실리카 부분을 한다면 나중에는 작업자가 산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실리카의 아까 주 목적이 또 찐득이는 우리 절지동물입니다. 그래서 곤충과 절지동물의 가장 차이는 뭐냐? 거미류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찐득이는 배를 땅에 대고 우리가 발로 기어가는, 배를 바닥에 쓸고 가는 형태밖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그림 보여드린 등에 자기 몸무게만한 알을 항상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배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지뢰라는 건 뭐냐면 그 가는 길에 비정형 실리카라는 부분이 면도날 같이 날카로운 걸 깔아놓고 그걸 상처를 입혀서 물리적으로 성충을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쓰려면 이 실리카가 면도날 구조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자연에 나와 있는 실리카라든가 또는 공업용 실리카 또는 우리가 실리카 겔, 우리가 물 먹는 하마 이런 것 같은 만드는 이런 것들은 둥근 원형 구조, 사실 면도날 구조가 않고 동그랗고 부드러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리카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탈수시킨다 해서 실리카가 다공 구조로서 닭진드기의 체액을 빨아들인다. 그 전에 체액을 빨아들일 수 있게끔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실리카는 그런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실리카가 효과가 없다. 실리카를 열심히 발랐는데 진드기가 죽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정형 실리카가 아닌 정형 실리카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실리카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겨울철에 늦게 닭을 빼서 이 진드기가 전혀 감염을 받았던 농장에 실리카를 만약에 가루로 뿌려준다면 합성 비정형 실리카를 에어덕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석구석에 가루를 뿌려준다면 사실 이 지뢰작용 또는 우리가 진드기 재감염 부분을 상당히 막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방제법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지 이제 못했는데 표준 반제법 부분에서 사실 이제 이 충난 제거 지뢰 설치 입식 허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방법 말고 우리들은 예방적 방제, 이 디펜스 사료 이런 예방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드기는 뭐냐? 발생이 된 상태의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입식을 준비를 하고 충난을 제거하고 지뢰를 설치하고 그래서 진드기 감염을 막는 부분으로 우리가 포인트 맞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진드기 감염된 거를 어떻게 하면 진드기를 몸에서 떼어내느냐, 진드기를 다 죽이느냐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예전에 여름철에 찐득이가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제일 효과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농약 살충제 치고 연속해서 2번, 3번을 치면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 보통 한 달 가던 게 2-3달 가더라. 왜요? 그러면 그냥 늘 쓰는 방법이 옳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 지금까지 아까 충난 제거제를 이야기할 때 이 제거제를 말고 한 번도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충난 제거제라는 게 없었고 충난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충난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충난 제거를 우리가 살충제를 써도 충난은 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충난에서 애벌레, 우리가 보통 유충,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성충으로 발현되는 그 시간이 돼서 살충제를 뿌려야 죽기 때문에 2번, 이틀 간격으로 2번, 3번을 하게 되면 충난이 발화해서 성충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죽였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는 뭐냐, 그거를 알고 봤더니 뭐냐, 골든타임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우리 아까 디펜스 사료 같이 흡혈을 못하게 하니까 찐득이들이 우리가 닭을 공격하기 위한 자리로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3, 4일이 지나면 그 앞에 있던 충난들이 부활을 해서 약충을 해서 죽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더라. 그게 과연 언제가 제일 적기고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4일 정도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닭 앞에 충난도 부화해서 나왔고 성충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경질적으로 닭을 흡혈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있더라. 그게 바로 찐득이 골든타임입니다.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논문으로도 발표되면서 조금 더 살충제를 또는 살충제 대체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이거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닭진드기가 발생이 됐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오늘 방역위생관리업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있다가 찐득이에 대해서 처치를 한다면 그 시간보다는 우선적으로 닭 몸에서 찐득이를 떨궈내는 가장 중요한 닭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끔 만드는 작용, 그날부터 그 조치를 4일간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찐득이를 99.9%까지 죽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설정할 수 있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찐득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걸 이제 골든타임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 농장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우측 끝에 보시면 우리 그 판정맨들이 현미경 모니터링법으로 저 부분을 붙였을 때 대충난이 저렇게 많이 보입니다. 저 상태에서 우리가 살충제 또는 대체제를 치게 되면 저 충난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결국은 방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 4나 5 이렇게 지금 있는 부분들은 현미경 모니터링법으로 현재 충난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충난들이 부화해서 죽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시간. 그래서 대부분이 충난이 발화해서 성충으로 가서 피를 빨라고 준비하는 그 시기,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서 일망타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진드기 감염받았을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제 목표는 우리가 골든타임을 해서 우리가 4 또는 3, 4, 5 정도에 되는 것들을 우리가 처치를 해서 저기 보이시는
그 춘란들을 다시 살게 해서 처치를 해서 2단계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결국은 뭐냐? 감염을 받은 현재 어쩔 수 없는 개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지, 이 방법이 결국은 찐득이 감염률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골든타임을 적용을 하고 일반적인 그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2개월 정도 차이는 났지만, 이 농장은 향후 입식을 할 때 입식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에 우리 가축 방역 위생 관리업이 신설이 됐고요. 23년도부터는 5만 수 이상의 산란기 농가가 의무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사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4인 가족이었을 때 봉고차 하나 불러서, 우리 1톤 탑차 하나 불러서 이사를 저희 가족끼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에 보면 피아노도 생기고 전문 가구도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이사업체, 또 아파트의 고층에 살다 보면 고층에 그 이삿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다리도 필요합니다. 등등. 저희 그 농장이 이제는 뭐냐면 4인 가족, 기본적인 소독 장비 이런 걸 가지고 농장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5-2 5-1 농장은 방역 위생 깨끗이 하고 소독할 의무가 있다. 그게 이제 5조입니다. 그래서 5-1이 그러면 관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둬라라고 했는데, 아까 관리자는 장비와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3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우리가 전문 이사 업체처럼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가축 방역 위생 관리업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거를 위해서 제대로 돼 있는지도, 제대로 청소나 소독이 하는 점검 시스템만 만들어진다면 닭진드기에 대한 발생 비율도 감소도 되고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제에 보시면 왜 그러냐? 이 등급제에 보시면 전문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 평가 기준에 보면 산란계 가금농자 평가 가이드라인에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실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관리 책임자는 시료를 채취하고 소독 등 방역관리 농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및 이행에 대한 확인 부분이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역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유명무실하죠. 또 그래서 취약농구에 대한 부분은 또 지금 현재 입식 7일 전에 우리 농장들은 입식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신고 전에 방역 소독 시설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점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고 나서 찐득이에 감염받고 나서에 대한 점검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닭진드기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체 점검에 대한 확실한 뭐를 어떻게 점검하고 이게 과연 합당한지 불합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적합 부적합에 대한 판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식 사전 신고에 대한 개선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있느냐? 이게 참 위험한 게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제17조 내용에 보면 우리 곤충 제2항에 따라 쥐나 곤충 없애야 하는 자가 쥐곤충을 제대로 없앴는지에 관련된 여부와 그 다음에 소독이 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 보관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닭진드기가 문제가 된 농장 같은 경우는 그 농장에 문제가 된 것을 슬롯아웃, 제대로 예방조치, 확인조치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농장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득과 큰 농장들은 대부분이 업체에 맡기지 본인 스스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맡겼을 때 그 업체가 제대로 했는지에 관련돼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확인에 대한 부분은 자율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협회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현미경 모니터링법으로 확인하고 충당과 이런 부분이 제거가 제대로 돼 있는지, 만약에 좀 미흡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향후 불합격, 만약에 농약을 사용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법 관리 부분에 대해서 1개월, 처음에 했을 때 1개월, 두 번째 3개월, 3회엔 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나 소독 업체, 방역위생 관리 업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돼서 정확한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허가 신고된 업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 실력을 과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간다면 고스란히 농가가 피해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농가가 반드시 소독이나 우리 충난 제거를 목적으로 관리 업체를 부를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허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닭진드기가 문제된 농장은 반드시 청소와 소독, 특히 충난을 제거를 했는지 지뢰사양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입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입식 승인 절차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4군데, 5군데 정도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입식 승인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거에 관련된 고스란히 우리 농가가 그거에 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발생을 한 농장, 일반적으로 큰 농장 진드기가 발생이 없거나 제대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장 같은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방제 업체 또는 방역위생 관리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청소나 소독을 맡긴다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행을 하고 그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걸 가지고 우리가 입식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가 찐득이에 관련된 부분도 감염률은 분명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찐득이 감염을 받거나 찐득이가 문제가 있는 농장은 지금까지는 찐득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찐득이를 죽이느냐, 찐득이에 관련돼서 농장에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충난을 제거를 하고 새롭게 입식을 하는 시스템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현미경 모니터법 적용해서 반드시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확인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저희 1기, 2기 우리 모니터링 판정맨, 우리 방역위생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모니터링 확인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현재 스코어가 2고 그래서 1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소견에 보면 지난 방제 시에 어떤 부분이 잘 돼서 2에서 1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방제 계획은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열풍하고 실리카, 열풍으로 해서 충난을 제거했다는 농장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서 실제 방제 후에 입식을 해서 스코어1에서 지난번 2023년 6월 14일, 그 다음에 2024년 8월 2일 두 번에 걸쳐서 모니터링한 결과 스코어 변화가 없고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 확인서를 가지고 우리가 입식을 우리가 준비하면 좀 더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조에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저희 나라 진드기 감염률이 94%입니다. 사실 창피하죠. 또 94%라는 말하면 대부분의 닭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목표 2년 안에
일본 수준의 65% 정도, 그 다음에 5년 안에 50% 정도까지 우리가 닭진드기 감염 부분을 낮춰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작업을 하는 가장 1번, 제1순위가 뭐냐? 충난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드기 감염 농장, 진드기가 발생했던 농장은 반드시 전문 충난 제거제를 활용한 우리가 충난 제거가 가장 필요하고, 현재는 바이오시스트라는 그런 그 비오지노키의 그런 그 충난 제거제가 현재 여러분한테 판매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른, 특히 겨울철이나 우리가 이른 봄에 닭을 빼서 우리가 진드기가 온도가 낮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좀 더 지뢰 설치,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실리카를 이용한 지뢰 설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식을 준비했을 때 최소한 현미경 모니터링법으로 스코어 2 이하를 만들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진드기 감염을 받고요. 특히 3단계, 4단계 이상 진드기 감염 받은 농장은 1년에 매월 그 살충제 대체제 같은 그런 그 방제를 매달 받아도 진드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파스는 진드기와의 전쟁, 그리고 수많은 피해,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산성이라든가 저하라든가 사료에 대한 부분 등등 경제적 피해가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주변에는 청소하는 업체, 그죠? 청소 소독하는 업체, 그 다음에 찐득이 방지하는 업체 등등 이런 업체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서 그냥 단순하게 물로 세척하는 그런 청소, 소독, 특히 소독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여기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소독,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 좀 종합적으로 방역위생 관리 업체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반드시 닭진드기가 문제가 됐다면 충난을 제거를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고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진드기가 발생돼서 위험한 부분이 감지가 된다면 반드시 실리카를 우리가 그 질에 설치하는 실리카, 합성 비정형 실리카를 가지고 도포를 해서 진드기가 가는 길. 진드기는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굉장히 우리가 실리카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빛과 이게 굉장히 소리 또는 빛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저희는 이태원 사태라든가 우리 보통 그 운동장에서 사람들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 우후죽순 막 몰려나가다가 압사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진드기는 기가 막히게 페로몬 작용을 해서 안전한 길을 선두가 가르쳐주면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압사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실리카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일반적인 끈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드기를 해롭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에어덕트를 이용한 우리 가루 실리카 살포, 이 농장의 구석구석 살포는 프랑스에 가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실리카 도포를 하는 것을 봤고요. 살포하는 걸 봤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 비정형 실리카의 사용,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 농장에 진드기 현재 3단계, 4단계 이미 진드기가 발생을 했을 때는 무분별하게 살충제 대체제라든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골든타임, 실질적으로 찐드기가 문제 발견된다면 여러분들 농장주나 그 수의사들이나 우리 모두 이게 농장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닭을 위해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우선 닭의 몸에서 진드기를 떨궈내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떨궈내는데 이걸 배속적으로 떨궈내면서 4일 정도가 지난다면 자연스럽게 골든타임, 우리가 알까지 충난이 발화해서 우리가 성충을 99.9%까지 죽일 수 있는 우리가 골든타임이 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농장도 반드시 재입식을 할 때는 모니터링해서 충난을 제거하고 지뢰 설치를 하고 그래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재로 입식한다면 분명한 건 진드기 감염률은 분명히 낮출 수가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실질적으로 진드기가 그렇게 해도 일부 혹시 충난이 살아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디펜스 사료 이 정도 해서 진드기가 흡혈을 못하게 하고 닭 스트레스를 줄여서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합의하고 모여서 우리가 진드기에 관련된 공동대처 부분을 만든다면 좀 더 우리가 안전하고 프레시한 계란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농장에 저 창피한 우리가 진드기 감염률도 50% 이하로 낮출 수가 있고 또한 닭도 여러분이 진드기를 발견하고 우선적으로 닭의 몸에서 진드기를 떨궈 준다면 닭도 행복한 그런 우리가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진드기를 보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를 마치고요. 하여튼 진드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진드기가 아니라 닭을 먼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진드기에 관련된 부분은 낮추려면 우리가 우리 충난 제거와 그다음에 시집가 우리 지뢰 설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